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는 명절 잘 쉬었습니까? 자, 그 앞주에 했던 거 정리할게요. 우리 그 앞주에 했던 게 뭔가 크게 두 개 있죠. 가장 힘든 거, 투자하고 금융했습니다. 자, 일단 투자부터. 첫 번째,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그게 세 개 있죠, 그죠? 물론 현가, 내가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금액 알 목적이 현재 가치 알 목적이 현가고 미래 가치 알 목적이 내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크게 세 개 있다, 그죠? 일시불도 있고,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 또는 감책임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할게요. 자, 이런 거죠. 현재 5년 후입니다. 10억이란 돈을 저축해서 5년 후에 찾고자 하는 금액이 있죠. 또는 5년에 10억이 현재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딱 한 번에 금액이 이동한다는 게 무슨 방식이에요? 일시불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매년 금액은 내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총 뭉티 금액, 총 금액을 알 목적이죠. 여기 무슨 방식? 연금. 자, 총 금액은 알고 있는데 매년 얼마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원래 현재 있는 총 금액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저당상수고 미래에 있는 금액을 미래 금액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매년 얼마 금액을 불입할 것인가,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목적은 다른 말로 감책임이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연금 현가와 내가의 어떤 역수가 있죠? 연금 현가 역수. 연금 현가 역수. 요 반대. 예? 누구지 이거? 그죠? 연금 내가 역수는 오케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2주 지났어. 자, 어쨌든 봐보자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투자 분석 기법. 자, 기법 들어갑니다. 크게 두 개 있죠. 자, DCF. DCF 무슨 약자죠, 이거? DCF. D. 디스카운트. C. 캐시. 플로우. 디스카운트. 할인. 현금. 플로우. 수지 분석이지. 반대로, 자, 얘는 NDCF. 이 말은 뭐요? 할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입과 지출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번역을 좀 하시라고. 얘는 뭐요? 현금을 할인해서 수입과 지출 비교한다 이 말이고, 얘는 현금을 할인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자, 따라서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갖다가 고려할래 말라는 거죠.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은 고려하지만 비할인은 고려 안 하는 거죠. 자, 이때 보니까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네요. 자, 첫 번째 MPV. 여기에 뭐죠? 순현가법. IRR. I가 뭐야? 인터널. 내부 레이트 오브 리턴 해서 수익률. Profitability 인덱스, 수익성 지수,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얘는 전부 다 공식이 뭔가 하면 수입과 지출을 서로 비교한다. 수입과 지출을 하는데 얘는 많은 거요, 빼주는 거, 요건 갖게 만드는 거, 이거는 나누어주는 거. 어쨌든 빼준다, 나눠준다,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뭐가 중요한 거면 수입과 지출 뒤에 항상 뭐가 들어와야 돼? 뭐가?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수입과 비용 뒤에 항상 뭐 있습니까? 현가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MPV는 투자할까 말까 손익분기점 얼마?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지. 항상 내부 수익, 같은 말이 기대 수익이지, 같은 말이 예상 수익이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무조건 내부 기대, 예상되면 항상 그 뒤에 따라올 게 뭔가 하면 요구 수익이라고. 그래서 요구 수익과 서로 비교하는 누가 더 커야 돼? 그죠? 자, 수익성 기준 얼마예요?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때 수년가는 미래에 있는 수입을 현재 같이 끌고 와야지. 즉 할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쓰고 있는 할인율을 뭐 써야 돼? 그렇지. 내가 바랄 수 있는 요것을 쓰는 거예요. 거꾸로 내부 수익은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같이 끌고 올 때 반드시 할인율은 내부 수익을 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으로 넘어갑니다. 금융. 자, 첫 번째 요거 묻는 거. 지분과 부채. 어떠한 예가 지분, 어떤 게 부채 구분하는 거죠. 심플한 거죠. 영어 나 몽땅 다 뭐라고? 지분 생각하시면 돼. 다음은 B는 부채지. B는 100이니까. 처음 들어보죠? 자, 그래 보시고. 자, 두 번째. 은행에 저당 잡으면 돈 빌려간 거예요, 벌써. 빌려가서 돈을 갚아야 되지. 여기에 뭐 저당 뭐예요? 상환 방법이죠. 자, 중요한 건 이 그림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그죠? 요거 무슨 방식? 체감식. 같은 말.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 무슨 방식? 지금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지? 요건 뭐요? 오케이. 요거는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보니까 우리 항상 초기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어느 놈? 얘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림 보고 그냥 가시라고.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그지? 그러면 미상환 잔금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남아있는 잔금이 뭐 있으면 큰 게 이거죠? 왜 적게 갚았으니까. 그래서 원금 회수위험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원금 회수위험이 가장 큰 거. 이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커야 된다고. 그죠? 네, 그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보니까 이 두 개 비교해야 되지.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은 점점점 뭐하지? 올라가고. 얘는 뭡니까? 매년? 이 말 뜻이 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 얘는 점점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요거는요, 둘 다 떨어져. 공통점, 이거. 두 개 있어, 공통점. 우리 강연탕이 수정할 게 있어. 몇 페이지인가 하면 41페이지. 맨 밑에 비업번 보입니까? 강의노트 41페이지 맨 밑에 비업. A번 보니까, 자, A번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얘 공통점 이겁니다. 첫해 이자 지급액 같은 거지. 같습니다. 그거 바꾸라고, A번. 원리 금액이 같은 게 아니라 이자 지급액이 같다고. A번 수정하시라고. 41페이지 맨 밑에 B번에 A번. 제가 원리금 선을 써놨죠. 그게 아니라 첫해 이자 지급액이 같은 거예요. 자, B는 이거죠. 둘 다 시간이 경과되면 이자 뭐하지? 점점 떨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저당 유동화. 자, 저당 유동화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돈을 빌려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은행들을 뭐라지? 1차 대출기간.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죠? 2차 대출기간. 마지막 누가 있어? 투자자. 얘가 먼저 저당 설정하죠? 얘가 이제 저당 설정했습니다. 2차가 뭡니까? 돈이 없으면 뭐 발행합니까? 채권. 요거 설명 집에서 해봤습니까? 우리 거기 있는 강의도 해봤냐고. 해보셔야 돼, 지금. 이러면 자, 우리 생각해보자고, 이제 3월달 아닙니까? 뭐 설 지났으니까. 그지? 자, 10월달 마지막에 시험 쳐줘. 그럼 몇 개월 남았습니까? 11월부터 공부했어. 4개월 지났어, 벌써. 8개월 남았죠? 자, 거꾸로 할게. 올해 하고 끝낼래? 1년 더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응?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데? 중요한 건, 자, 지금은 중요한 뭘 공부하는가 하면요. 민계공을 확실히 끝내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저 5월달 되기 전까지 이래 생각해 보자고. 총 6과목이죠. 그죠? 6과목이면은, 6과목을 계속 매일매일 하면 이게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나 같으면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5월 전까지, 이 말은 뭐야, 한 4월 전까지 있죠. 우리 가장 발목 잡는 게 뭐냐, 민법, 개론, 공법이라고. 이 중에 한 개만 확실히 끝내면 그만큼 뭐 공부할 양이 줄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것만 계속 한다 해서 되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 중에 분명히 어떤 분이 이게 쉬운 과목이 있어. 이게 쉬울 수 있다고. 성격이 다른데 전혀. 쉬운 걸로서 먼저 끝내시라고. 한 개, 끝낸다는 말 뜻이 뭐야? 적어도 시험 치면, 우리 모의고 시험 쳤을 때, 한 요 정도. 한 4월 말에 시험 쳤을 때 55점 나오죠. 이건 끝난 거예요, 벌써. 얘는 자동 70점 올라가게 돼 있다고. 4월 말에 보니까 저기 55점 나오면. 이게 벌써 공부 끝낸 거라고. 요때 가서 2점 나오면 돼. 그 과목은 뭐야? 현상 위주로 계산하면 된다고. 끝냈단 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뭐 80 이건 아니라고. 이건 비정상이거나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4월 말까지 이 정도 점수를 맞추셔야 한다고. 이 과목들 중에서 한 과목은. 그러면 한 과목이 그냥 가벼워지잖아요. 이게 이 공부할 시간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미안한데 다른 과목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중계, 세법, 공식 같은 것은 지금 할 게 아니라고. 그냥 수업만 계속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가 이 끝내야지 나머지 과목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 있습니까? 4월달 가서 이 중에 한 과목 끝내면 나머지 과목 세 과목 다시 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소리 결국 뭡니까?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본서. 개론 과목 지금 기본서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각 과목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 제일 개론 과목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본서를 얼마나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기본서를 갖다 뭐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최소 이거 이상 읽어봐야지 어떤 빛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읽어보시면 적어도 한 이 정도 점수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기본서 안 보고 계속 있죠. 잔머리 굴린다 치고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요약집 보고 또 저기 뭐 있습니까? 문제 풀고 있지. 풀어봐. 1년 뒤에 보자고.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충격을 좀 줄 필요 있는 것 같아. 그냥 마냥 한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과목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 개론 과목 뭐 있습니까? 좀 얍삽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돼서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두꺼운데, 전에 설명해 줬죠? 우리 어느 파트는 공부하자 했지 않습니까? 했지? 그거 약 한 300페이지 안 된다고, 이거. 그거 3번만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는데 그 내용 알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한 이겁니다. 우린 내용이 뭐가 있냐를 알 필요 없어. 난 몇 번 봤다 게 중요한 거야. 본 횟수가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책은 몰라도 그냥 넘어가. 계속 넘어가시라고. 쉽지 않지만 넘어가셔야 돼. 그걸 하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한 3번 읽어보시죠. 보면 대충 이 내용이 책이 어디에 있다 알 수 있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다음 모르면 우리 문제 풀려 모르죠. 책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 설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책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간 2월달 앞으로 한 10일 남았죠. 그죠? 10일 남았어. 10일이면 충분히 책 이거 한번 볼 수 있어. 한 300페이지인데. 하루에 뭐 30페이지 보면 충분히 볼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책장을 넘기시라고. 책장만, 주구장창. 그 내용 알려고 생각하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 알 수 있어. 근데 계속 책을 자꾸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얘는 그런 성격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원래 끝내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면 1년 더 보든지. 미안한데. 그러니까 하여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 시간이 8개월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6과목 하기 굉장히 벅차다고 사실은.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될 수 있으면 민계공과에 주구장창 공부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민법, 계령, 공법 들은 날이 가끔 이제 하루씩 있다, 그죠? 근데 나머지 과목이 있는 날이 있는데, 거기 추가 이 하루 더 보태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계공 각각 이틀씩 공부하겠다고. 근데 한 과목을 더 치중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 올해는 작년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계론은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사실은요. 올해는 그 반대로 될 수 있어. 그러면, 내 자신 있는 과목, 현재 계론 과목인데, 만약에, 이걸 열심히 해서 보니까, 이거서 문제가 한 85점 나왔단 말이야. 얘 공부할 때 한 3이라고, 민법 보니까 이걸 갖다가 뭐 하루 했어, 이렇게. 얘 가지고 이제 커버한다 싶고. 그래서 얘는 내가 생각해 55점을 맞추겠다 해서 적당히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웃기는 게 보니까 이게 쉽게 나오고 있죠. 얘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이 점수 확 떨어진다, 얘는. 얘가 공부 안 했지? 아니면 결국 기점수까지 못 가져간다, 이거는. 죽어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했을 때 뭡니까? 여기 한 과목이 어떤 쉽게 나오면 남이 어렵게 나오지. 서로 커버할 수 있어, 이게. 그게 진짜 공부지. 어떤 게 쉽다 해서 어느 걸 3일하고 이거 이틀 하죠. 이를 하루 하죠. 그 점수 이게 나중에 모으면 이거는. 만약에 보세요. 얘가 굉장히 쉽게 나면 커버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봤는데 얘가 쉽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렵게 나왔어. 보면 둘 중에 한 과목이 쉽고 어렵게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이거. 매년 보면. 그랬을 때 이 점수가 한 개가 커버 못하면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거 모험하는 겁니까? 1년 놔두고? 이건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학년 할 거 빡세게.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좀 연세에 있는 분께 있는데 이것도 공부도 이때 하고 나면 나중에 이때 추억 될걸요. 추억이 어떤 경험이 될걸. 근데 이게 획득되죠.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끽을 해보시면서 하여간 계획표를 다시 짜세요. 다시. 이제 설도 지났으니까 이제 공부할 때도 안 됐습니까? 근데 계획표를 짜는데, 방식은 두 개, 뭐 잘 알지만, 어떤 분은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는 계획표를 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분량이 있어. 어느 분량까지 하겠다 분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느 게 좋은지는,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분량을 많이 따집니다. 이 정도 분량 하겠다라고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그 분량 한 시간만 끝낼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짜보시는데, 주로, 4월 말까지 대부분 민계공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무조건. 어려운 걸 먼저 끝내면 결국은 나머지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 나머지 저희 공시, 중계, 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공부하기 좀 더 약간 더 쉬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계, 공시, 세법은요, 수업생 들은 것만 그냥 가지고 끝내시고, 복습은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 안 보더라도 복습은 그냥 오늘 했던 거 쭉 한두 시간 볼 수 있거든, 사실은. 그 나머지 생각이 계속 어떤 중요감 하시라고.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머리는 그런 잔머리예요. 내가 공부량을 할 때 어떤 게 커버할 것이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각히 고민해보세요. 물론 잔소리는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 우리 민법생이겠지만. 자, 봐볼게요, 이제. 자, 요 그림 이제 합니다. 보세요. 시장 구분에, 시장은 수요자 공급적인 장소인데, 얘와 얘가 있는 시장, 무슨 시장? 1차 무슨 시장? 저당시장이지. 요렇게 된 시장 몇 차 시장? 2차. 됐지? 자, 얘가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얘가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지. 여기 모주당, 즉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대출금리지. 여기 채권 수익이야. 이럴 때 채권 등을 발행할 때 누가 더 커야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대출금리 더 커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출의 조건이 뭐 있으면 이 고정금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변동할 수 있지. 한 개의 저당과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 있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1차이든 2차이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질 수 있지. 그죠?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말하면 다른 말로 자산 포트폴리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 채권이 크게 3개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 개 더. 자, MBS는 담보가 뭔데? 주택이고, CMBS는 담보가 뭐요? 상업이죠. 그러니까 C가 커머셜. 그 다음에 ABS는 담보가 뭐야? A가 어셋이지. 다시 여기 MBS는 다시 크게 상품 4개 있지. M, B, B. M, P, T, S. 이거 짬뽕하지. M, P, T, B. 요 B. 물론 여기 수정보하는 게 CMO가 있어요. CMO가 있는데 여기다 보니까 MBB는 몽땅 다 누구 거예요, 이거? 항상 있죠. 이건 위험을, 그러니까 독박 쓰는 뭔가 하면 결국은 발행자냐 투자자, 채권산 투자자 그 둘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이거는. 누가 이런 독박 쓰는 묻는 문제거든. MBB는 몽땅 다 누가 쓰게 돼 있습니까? 발행자지. MPTS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MBB는 모든 권리, 모든 책임, 모든 수익은 전부 얘 거란 말이야. 이 말은 결국 MBB 딱 나오는 순간 이러한 게 얘한테 넘어간다 쓰면 다 틀린 거지. MPTS는 몽땅 다 얘 거야.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MPTS 딱 났을 때 발행자 뭐를 갖고 있었으면 다 틀린다고 이거는. 근데 여기 CM은 이게 짬뽕한 거 짬뽕은 벌써 분산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권,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발행자지. 나머지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 누구한테 있지? 그런 거 마시면 돼, 지금은. 근데 최근에 이걸 자꾸 암기해서 문제를 풀게 안 해줍니다, 이제는. 작년 났던 문제 보면 그렇게 시험 안 나온다고. 작년 났던 문제 이거거든요. 자, 말해볼게요. MBB는, 저기 있는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발행자는 반드시 투자자한테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 이랬다고. 그건 암기 못한 상이라고, 이거는. 해, 안 해? 안 해. 아니, 이 발행자가 우리 차입자 돈 빌려주었잖아. 얘는 돈 띄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발행자는 반드시 얘한테 원금 이자 갚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갚아줘야 돼요. 무조건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시험 나와, 이제는. 점점 이제 우리 금융은 그 암기해서 문제를 못 풀게 준다고, 이제는. 그런 특성을 좀 알고 있으라고. 자,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제 금융에서, PF. 자, PF로 넘어갈 겁니다. 아, 우리 최근 순서가 뭐 이거부터 먼저 나 있네. 리츠가 먼저 나 있네. 396페이지. 자, 리츠. 자, 여말약자입니다. 자, 번역할게. 이건 항상 이 개론 가면 글자 속에 답이 다 있어. 진짜. 리얼 이스테이트가 뭐냐? 부동산이야. 인베스트먼트가 뭐냐? 투자요. 트러스트가 뭐냐? 이게 네, 신탁. 그냥 번역했어. 자, 보세요. 이 말이에요. 나 투자하지. 어디 할 거요? 부동산. 어떻게 할 거야?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 말 뜻이에요. 내가 직접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런 뜻이죠. 자, 무슨 말이냐? 실제 보자. 이제 자, 우리 리츠 해설을 먼저 설립합니다. 자, 설립해서 얘가 이제 투자 대상이 어딥니까? 투자 대상이 어디 투자한다고? 부동산. 그죠?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 유가증권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있네, 요거. MBS 이런 거야. 이런 거 채권 같은데. 자, 근데 이렇게 공시하거든요. 맨 먼저. 예, 원주시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을 만들 목적이다. 부동산 맞지? 그죠? 만들 목적인데, 자금이 한 3천억 들어간대. 그래서 이 자금 3천억 들어가는데, 이거 공사가 한 3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임대 등을 주었을 때 한 98% 임대될 것이고, 연 배당 이익이 8% 정도 돌아갈 것이다. 또 앞으로 이적이 계속 개발되어진 결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공시하면서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있죠. 뭘 바라는가 하면 네, 주식. 리츠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발행한다고. 그래서 투자자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지면요.
여기 있는 투자자 주식 사겠다죠? 사면 돈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리츠에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 등을 개발, 매입, 이용, 관리, 처분 등등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것 같아. 요 수익을 뭐 투자자한테 배당해주는 제도가 뭐냐? 곧 이게 리츠라고. 다시 할게. 나 어디 투자한다고? 이게 나야. 어디 투자한다고? 어떻게? 얘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걸 다루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그러면 이때 우리 리츠는 보니까 이건 직접 투자 방식이에요? 간접이요? 얘 입장에서. 간접이지. 얘한테 맡겼으니까. 그죠? 자, 간접이고 이건 지분, 주식 형태로 주식을 산 거지. 이건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지분이지. 주식은. 그 지분 투자 방식이다. 자, 이게 우리 리츠의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리츠 회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관리 리츠. 리츠를 다른 말 부동산 투자 회사로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세 번째,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크게 세 가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암기하지 말고.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얘가 주식을 발행했잖아. 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 자기 관리야. 표현 자체가. 얘가 주식 발행했어. 했는데 얘는 뭐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맡긴다 해서 보디 위탁 관리라고. 그 다음에 요건 성격이 좀 달라요. 원래 리츠는 철저하게 주식이면 결국 뭐야? 수익성 있는 것만 투자하게 돼 있어, 기본 전제가. 근데 여기 있는 뭐 있으면 기업 부수는 뭐냐? 요 기업이 현재 보니까 기업을 운영할 때 돈이 부족한 거야. 조만간 현재 유동성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 이걸 빨리 처분해서 결국은 여기 있는 자금을 갖다 투입해서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인데 보통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꽤 비쌉니다. 한 500억, 보통 한 1000억 넘거든요. 1000억짜리 이거 갖다 시장에 내놓으면 금방 이 물건 팔리겠냐고. 그래서 안 팔리겠죠, 그죠? 결국은 이 기업은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걸 갖다 리츠를 하면, 리츠는 주식이야. 주식을 통해 발행하면 금방 이거 팔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리츠라면 거의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 뭐 있습니까? 10,000원이 발행한다고 이렇게. 이건 금방 팔리게 돼 있어.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빨리 리츠를 통해서 처분하면 금방 돈이 회전되어지만 기업 회생시킬 수 있지. 이런 걸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곧 이게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원래 이게 나온 게 언제 나온지 압니까? 1998년 뭐 발생했어? 금융 대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가장 힘든 게 뭐야? 땅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기업 도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어떤 기업들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약간 좀 다른 특성이지만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이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념 파악됐어. 자기 관리는 뭐야? 무조건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데 이 회사가 직접 이런 맡긴다 있지.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는 거야. 회사의 실체가. 즉 회사 실체, 다른 말 직원도 있고 건물이 있냐는 거야. 얘는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냐. 직원이 있어야지. 관리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얘는 위탁은 맡기잖아. 왜 맡기냐입니까? 회사에 대한 직원이 없는 거야. 즉 다른 말 뭐 있으면 건물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기업 구조조정도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SPC 이렇게 쓴다고. SPC는 뭐이란 약자냐 이겁니다. 스페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회사 이 말 뜻이에요. 이런 걸 다른 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특수 또는 특별 목적 회사가 쓴답니다. 이 회사는요, 그 목적만 달성되면 회사는 자동 해산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페이퍼 컴퍼니를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류상만, 종이 쪽지상 있는 회사라고.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명목 회사.
이번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쪽지상민의 회사라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회사의 실체가 없으면 결국은 직원도 없고 건물 등도 없으니까 결국 뭐 있어요? 얘는 이 주식들은 관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얘가 맡기는 회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회사가 누구냐? 곧 이게 자산관리 회사가 있어, 이게. 자, 그러면요, 다시 이거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전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력은 나중에 하겠는데 법조문상이 있는데, 자, 누가 필요한가 하면 누군가 하면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가 누구? 전문가 누가 있어?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가 누굽니까? 중개사, 평가사 이런 사람들이야. 경력이 5년 이상 들은 분들이 전문력을 쓰다고. 근데 이걸 주식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몇 명 필요하냐? 5인 이상. 회사 실체 있잖아. 이 회사 실체 있어? 없으면 전문력?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 대신 관리해 주지. 네. 얘는 분명히 회사 실체가 있어야 되지. 네. 그지? 전문력 필요하겠네? 네. 따라서 해도 5명이야. 이렇게 쭉쭉 흘러간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거기 과학에 넣어있는 그 표야. 이 표는 아주 일부라고. 그거 이외에 굉장히 많아. 자, 지금부터 좀 힘들지만 법 조문을 가져가게. 법 조문 가지고. 자, 가자고. 이제 법 조문 갑니다.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지만, 자, 400페이지. 자, 400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있는, 자, 투자회사법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정리한 400페이지, 자, 5칸 5번의 양갈로 2번에서, 어휘부터, 어휘. 자, 갈로 1번 갑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 투자한다고? 부동산 투자할 목적이지. 목적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이때 이건 참고로 지금 얘 주식 발행한 거지. 그죠? 그럼 이건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 항상 이건 상법에 적용받기 상인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나 있지? 그죠? 주식회사이면 일반적으로 어디에 적용한다? 상법에 적용받습니다. 자, 갈로 2번 종류 가볼게. 자, 종류 시험 갖고 내거든요.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 나 있지. 그죠? 그거 속에 보니 뭐 나 있습니까? 핵심이. 자, 우리 저기 자기관리 회사 실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면 그 말 같은 말이 뭐냐? 임직원을 상건둔다 이 말 핵심이야. 이 말 하면 무조건 이건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2번과 3번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요. 그 중에 임직원 등이 없지. 그죠? 이 말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자, 우측까지 하고. 우측 가보니 갈로 3번 갑니다. 자산관리회사 나 있더죠? 자산관리회사는 아까 뭐 있으면 요거 아닙니까? 보세요. 요 회사의 주식 발행된 걸 얘가 관리해 주는 거지. 그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등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게 누구냐? 자산관리회사다. 그래 아시고요. 거기 있는 갈로 3번 설립 절차 넘어가시고 갈로 2번 갑니다. 최저자본금. 책 401페이지 맨 밑에. 자, 설립 자본금이 있어. 자, 거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 있는가 하면요. 봐볼게요. 보세요. 자,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 필요하거든요. 얘는요, 보세요. 5기야. 얘 회사 실체 없거든. 3억이라고. 근데 영업인가 후에 설립할 자본금 필요한 5억 들어갔어요. 근데 영업인가 받았어, 이제. 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최소한의 자본금이 있어야 돼. 최저 자본금 얘는 70억. 얘는 50억. 얘 50억이야.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 딱히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 아닌데요. 자, 나중에 할 건데, 여기 있는 자산관리에서도 이 최저 자본 필요하거든요. 얼마인지 압니까? 70억이야. 정리해볼까?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실제 있어 없어? 있으니까 70억이야. 이 회사 실제 있어 없어? 있으니까 70억이라고. 요 돈은 없는 거지. 없으면 50억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이 갈로 2번은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 자, 뒷장 갑니다. 자, 뒷장이 주식 공모. 주식 공모란 말은 반드시건 주식을 상장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공모란 말 곧 상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자, 일단 거기 어디 보는가 하면, 갈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2항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몇 프로 한다? 공모. 30%. 다시 맨 앞에 있는 갈로, 맨 앞에, 맨 위에 있죠? 기업 부주정은 이 조항에 저기 따르지 않는다 했지? 그죠? 이런 의무정 없다는 거야. 이 말은 굳이 이 주식을 100% 뭐 있습니까? 주식 갖다가 정권에서 어떤 상장할 필요 없다는 거야. 즉, 3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갈로 4번 통과 우측에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403페이지 지점 설치 금지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쭉 읽어보시고 갈로 5번만. 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자고. 자, 위탁관리 저기 직원이 있어 없어? 본점도 직원 없는데 저기 뭐 지점 설치할 수 있냐고. 그건 논리상 이해되는 거지.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에 6번. 주식 발행. 자, 동그라미 1번. 1번에 기억번 읽어보시고. 자, 이 말입니다. 우리 만약 한 명이 그 회사의 주식을 51% 갖고 있다. 이거 완전 독과점이지. 네. 이 문제 있는 거 아니고죠? 네. 그래서 일정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 분산인데 이게 50% 이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약간 이것도 문제에 벌써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게 얼마나 연자입니까? 30% 이상 못 가지게 돼 있었다고. 그게 원래 정상이야. 50% 올려준 목적이 뭐냐? 결국 이건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벌써 이게 독과점이에요, 벌써. 자, 어쨌든 중요한 건 50 이상 가지면 안 된다. 오래 하시고. 같이 하고요. 예, 지금은 제가 요거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 하지 않고. 뭐 뒤에 설명이 계속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쭉 다 읽어보셔야 돼. 어디까지 408페이지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 무조건.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409페이지는 그 박스 표 있지? 이 표 정리 따로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 일단 지금 맛보기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것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 봤으면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문제 풉니다. 자, 문제를 한 2개만 살짝 풀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예. 59페이지에 가보니까 59페이지. 자, 문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번 1번. 부동산 투자자 중에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현금을 빨리 전환시킬 사람들이죠. 그거 물어보자고요.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주식 사겠습니까? 주식이지. 그 현재 이 리츠도 뭐죠? 주식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 직접 투자보다 정권, 리츠 같은 걸 사는 게 훨씬 더 선호되겠지.
그말 1번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 원금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은 손실 볼 수 있습니까? 네. 있는 거지. 자, 3번 갑니다. 3번은 자기 관리 자본금 얼마? 칠판 나 있어. 70이지. 자, 4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 인가 전에 현물 출자할 수 없고,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니까요. 5번은 부동산, 요건 투자 자문회사인데 잠시. 자, 요건 책의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405페이지. 보세요. 얘는요, 투자를 갖다 자문해주는 기능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항상 우리 건물이 있지. 우리 보통 이쪽에 이겁니다. 우리 학원 건물이 있지. 이 건물을 가지고 뭐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이 건물 가지고. 그 주식을 발행할 때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판단해야 되지. 그죠? 또 이 건물 가지고 주식을 액면가 얼마, 또 실제 얼마 정도에서 팔 것인가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갖다 옆에 도와주는 게 누구냐고 이게 자문회사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 가치가 얼마냐, 또 주가 한 주당 얼마 지금 액면가 얼마에 발행할 것인가, 또 몇 주 발행할 거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게 투자 자문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기능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목적이 회사 설립 목적이고요. 자문 기능과 자문이고요. 한 주당 얼마 발행하고 몇 주 발행 이 자문이라고. 그 다음에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마음이 평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문 기능과 오직 평가 기능만 하는 거지 절대 다른 건 하지 못한다고. 얘가 절대 주식을 발행하고 운영하고 개발 이건 절대 못하게 돼 있어. 발행, 운영, 주식은 누가 발행, 운영 이런 건 누가 하는지 압니까? 여기 있는 이 회사 자기관리, 위탁관리 애들이 하게 돼 있다고. 자,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자, 갈로 5번 가볼게.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이 있지?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고단 출권의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만 하게 돼 있다고. 오직 업무 그거예요. 자문 기능과 평가 기능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시고, 자, 다시. 이건 책 가보자고, 이제. 자, 문제 3번, 5번 가보죠. 3번, 5번 가보니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회사의 부동산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개발, 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이건 누군지 압니까? 얘들이요. 그러니까 오직 자문에서는 자문과 평가만 하게 돼 있어.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몇 주 발행할래? 액면가 얼마 할래? 이런 거 잡아 준다고.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은 60페이지 가보자고요. 자, 60페이지 문제 5번 갑니다. 5번. 자, 5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물었다고 그죠? 따라서 거기 있는 1번. 영업인가를 받은 후부터 최저 잡은 거 얼마에 자기관리? 70억. 2번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얘는 항상 주식회사지. 무조건 상호는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가자고. 3번 위탁 관리와 기업 부조정 최저 잡은 거 얼마? 50억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OX. 임직원 딱 튀어나오잖아, 이거. 자기관리지. 회사 실체 있으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죠? 반대 상법에 정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시험 나와. 이건 법조문에 그대로 시험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이 중간 또 몇몇 개 법조문 변경될 수가 있어요.